섹터 레드앤블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복귀해 보고요. 다음 주 시장까지 OX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할 매니저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최진웅 매니저와 송가람 매니저 나왔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고생하고 계십니다. 네. 자, 종목 상담까지 하고 오셨고 좀 쉴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물 마실 시간 드릴 테니까 최진웅 매니저님, 일단 뭐 이번 주 시장은 내내 좀 좋다가 오늘 금요일 살짝 삐끗한 것 같은데 네. 뭐 쉬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뭐 다음 주까지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지금 쉴 때가 됐다. 좀 시간을 가지고 쉴 때가 됐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다음 주는 시장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지금 결국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내려갔던 거는 이제 다음 주에 CPI가 또 발표가 또 앞당겨져 있는 상황이죠. 지금 연준 위원들이 좀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좀 하다 보니까 예. 3월에 이제 금리 인상이 마감이 될 부분들이 지금 5월까지 금리 인상이 또 될 거라는 이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일단 그래도 작년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던 부분들, 그리고 작년에 삼성전자가 바닥을 잡아줬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는 지금 전체적인 지수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은 좀 하락 기조로 꺾였다기보다는 저점은 계속 좀 높여가고 있는 그런 증시 흐름이다 보니까 지금 결국엔 좀 2,500선 돌파가 제일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다음 주 좀 CPI가 좀 예상치보다 좀 하회하는 움직임만 충분히 좀 발표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또 다시 또 안도감 랠리가 또 나와줄 거라고 보고 있고 3월에 또 중국의 또 양해 대형 이벤트가 또 준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시장이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만한 흐름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뭐 지난달과 다르게 CPI가 목요일 아니고 화요일에 또 네,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오히려 좀 시장 흐름에는 도움을 주지 그렇죠. 않을까 또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지난주 한번 리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매니저의 이 BL이 종가 기준 13%, 엄청 좋았습니다. 최고가 기준은 18%대까지 올라갔었는데요. 아주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BL이 사실 이 전에 것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뭐 한 20% 수익 기록했다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뭐 BL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 최고점 전부 이제 적중하면서 네. 뭐 이 두 차례 그 가격대가 나왔기 때문에 큰 수익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BL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제약주 내에서도 특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파이프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 내에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매출 분야 외에도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제약회사들 앞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종목 선별이 진짜 중요할 것 같은데 BL 적중했습니다. 18% 최고가고요. 종가 기준 13% 기록했습니다. 최준웅 매니저의 지난주 종목 한국전자 인증이었습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대. 그래도 최고가는 9.56%. 시세가 분출되긴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좀 시세가 분출되고 또 더 갈 줄 알았는데 일단 지금 좀 조정을 주고 있는 국면으로 지금 판단이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조정 국면은 이제 대금이 지금 터져주고 나서 지금 조정이 나와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좀 험해도 부분들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좀 어느 정도 물량에 대한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와주는 부분들로 봐서는 일단 좀 신용 비율이 한 10%대까지 올라왔다 보니까 일단 신용적인 부분들이 좀 개인들이 좀 많이 묶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신용 비율도 어느 정도 좀 완화 스탠스만 나온다면은 충분하게 호가도 얇고 시가총액도 한 1,200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충분하게 또 시세도 또 분출해줄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전자인증 리뷰 들어봤고요. 자, 오늘 이 섹터 레드앤블루 5개에 제가 2차 전지를 안 넣었어요, 오늘. 계속 5만 주시니까 이거 재미없겠다. 저는 오늘 X도 주고 했는데. X도 줄 수 있는 섹터도 넣다 보니까 2차 전지 내용을 안 할 텐데 근데 리뷰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안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지난주 2차 전지에서 송가람 매니저 탑픽 종목이 EV 첨단 소재였거든요. EV 첨단 소재가 거의 뭐 13%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12.88% 기록했어요. 야, 여기서 리튬에서 오히려 좀 시세가 나왔네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처음에 시세를 주도했습니다. 뭐 1월 부근에서는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뭐 50만 원대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여기에 2차 전지 원통형 배터리 외에 그 외의 것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쓰나미 속에서 대형주가 움직이게 되면 중소형주도 함께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 그리고 리튬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금연 관련된 종목군들도 앞으로 지금 바닥권에서 충분히 좀 더 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다음 주부터도
관찰해 본다면 수익 내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EV 첨단 소재 들었고 그때 지난주에 최진욱 매니저의 종목이 성일하이텍이었죠. 네네네. 성일하이텍 사실 이번 주 잘 갔어요. 네, 종가 그렇죠. 기준에서 좀 윗꼬리가 좀 달리다 네네네. 보니까 안 가게 됐는데 2차 전지 뭐 다음 주도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일단 저는 이제 2차 전지도 굉장히 좋게 보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결국에는 2차 전지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많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만 2차 전지 쪽에 시야가 좀 많이 좁혀져 있다 보니까 폐배터리 쪽이 좀 어느 정도 소외감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2차 전지 수요가 는다. 그러니까 결국에 배터리 수요가 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재활용 관련된 폐배터리도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 폐배터리가 나중에 이제 캐파면을 봐도 오히려 좀 2차 전지보다도 더 월등한 좀 산업군을 또 가지고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기술주들을 좀 중심적으로 우리가 좀 매수 관점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네. 2차 전지 쪽에 좀 쏠려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좀 우회를 해서 폐배터리를 좀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주중에 방송했었는데 성일하이텍 비롯한 폐배터리 관련 모멘텀을 다루시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다음 주 폐배터리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섹터 레드앤블루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섹터는요, 엔터테인먼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갑자기 이제 하이브 소식이 나왔죠. SM 인수는 어디로 가는 걸까? 그리고 최근에 엔터주들이 실적이 진짜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다음 주 엔터주들의 전망 한번 OX로 살펴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야, 이분들은 애지간하면 다 오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송가람 매니저님 오 의견을 주셨는데, SM 인수 이야기부터 좀 해볼까요? 여기가 지금 일단은 보도된 내용들 보면은 하이브로 좀 붙여지는 것 같아요. 뭐 SM 인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이브로 붙여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SM 지분을 14.8% 보유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등극을 하게 됐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이브가 최대 주주로 가게 되면서 대형 엔터가 탄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도 그쵸. 있고, 그 외에도 여기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분 경쟁을 통해서 이런 SM 지분의 가치가 좀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도 앞으로는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측면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하이브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은 뭐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크게 갭을 띄우면서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매우 많이 눌리는 상황이었죠. 이런 측면을 어떻게 해석을 해볼 것이냐라고 본다면, 이런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서 인수했던 가격보다 좀 더 높여서 인수하겠다라는 발표를 앞두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런 하이브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 외에 그 금액을 더 들여서 한다면 하이브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경영권이 어떻게 가져가지는지, 그것을 인수하면서 인수가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히 살펴봐야지만이 이런 것들이 마냥 호재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이 기업에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작용할 것인지를 세세하게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가 일단은 SM의 주식을 12만 원에 맞춰서 매수를 한다고 얘기했는데 오늘 SM이 주가가 11만 4,700원에 종가로 마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브나 카카오는 인수를 하려는 입장이잖아요, 최준영 네네네. 매니저님. 그러다 보니까 SM은 피인수 입장. 주식시장에서 보면 피인수 입장은 항상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SM 관련주들, 뭐 오늘 SMCNC 네네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은 뭐 상가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쪽은 좀 더 다음 주에 찬스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공개 매수 12만 원대로 형성이 됐잖아요, 예. SM이. 근데 지금 이제 소형주 쪽으로 좀 몰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사실상 지금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대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호가가 얇고 시가총액이 현재 좀 떨어지는 종목들에 좀 수급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타성 수급도 이제 붙을 수가 있는 부분들이 또 작용을 해주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SM 관련돼 있는 뭐 라이프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매수세가 좀 쏠렸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이게 지금 작년 4분기 실적도 실적이지만 결국에 SM
SM의 이 매각 이슈 자체가 지금 실적보다 더 좋은 모멘텀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은 더 중요한 이벤트성을 발휘를 시킨 부분들이 분명히 엔터 쪽에 지금 작용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글로벌 팬덤 같은 경우도 작년에 이미 IP 부분들이 좀 굉장히 성장을 좀 많이 했죠. 자, 그렇게 되면 또 4분기 실적도 물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플러스가 돼서 매각 이슈까지 지금 가지고 있는 SM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하게 계속 좀 엔터 쪽이 수급이 받아줄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공개 매수가 12만 원, 저는 솔직히 이 가격도 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3.0 멀티 프로듀싱 전략까지 SM이 갖춰지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기존의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매출의 부분들이 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카오가 지금 이대주주로 또 올라왔던 부분들도 그 부분들이 분명히 작용을 하겠죠. 뮤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게임 쪽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업을 같이 좀 영위를 한다라는 이런 모멘텀으로 지금 이대주주에 좀 등극을 했던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건 이수만이 또 이제 최대주주에 또 밀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면은 카카오 플러스에 대한 모멘텀까지 SM이 또 엔터 쪽이 좀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시너지 역할을 좀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시기에서도 충분하게 엔터 쪽은 좀 소형주 쪽으로 좀 바라보시면은 오히려 이제 단기 급등락은 좀 있겠지만 그래도 좀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보기에는 좀 최적의 조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그럼 뭐 카카오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카카오는 오늘 좀 그 인수와 관련된 실망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실망 매물이라기보다는 이미 바닥이 다 잡혔잖아요, 대형주들이. 예. 바닥이 잡힌 상황에서 바닥에서 이미 메이저들이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저들이 끌어올린 부분들에서 지금 2,500선 저항대 부분까지 근접해 있었던 상황이고요. 오늘 보니까 신용잔고가 또 굉장히 또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신용잔고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자금이 물려 있거나 자금이 없으니까 이제 신용 부분들이 지금 네. 쓰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되면 메이저들은 결국에 위쪽에서 공매도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차례 좀 차익 실현을 하고 또 이제 개인들이 좀 겁을 먹고 물량을 파는 그 시점에서 또 다시 또 저가 매수로 또 그러한 전략이 지금 계속 로테이션이 좀 돌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좀 실망 매물이 나왔다기보다는 좀 한 차례 좀 단기 차익을 좀 실현을 하는 그런 구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까지 한번 짚어봤고요. 자, SM이 이제 만약에 하이브가 인수가 된다면 손가락 매니저님 봤을 때 하이브가 너무 커져가지고 엔터를 살 때는 하이브, SM 이쪽만 좀 수급이 쏠리지 않을까 이런 건 걱정은 돼요. 다른 엔터주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뭐 엔터주들 전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오늘 한번 엔터주를 공략주로 한번 가져와 볼까 하고 고민을 했을 정도로 예. 저는 엔터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음. 특히 다음 주 같은 경우에는 이 섹터 레드앤블루가 다음 주를 살펴보는 코너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아무래도 엔터주가 가장 강하지 않겠느냐. 제가 탑픽으로 뽑고 있는 두 가지 섹터가 엔터주와 바로 이런 리오프닝 중에서도 화장품주이기 때문에 이런 엔터주는 다음 주에도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 외에 우리가 여기에서 SM과 이런 하이브 외에도 그 외에 신규 상장했거나 부각되지 않았던 이런 엔터주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이브는 어제 또 오늘 SM이고 어제는 미국에 이제 있는 힙합 레이블도 인수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제가 힙합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그쪽에 관련된 아티스트, 지금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아티스트들이 많은 레이블이던데 하이브는 너무 단기간에 최종 매니저님 봤을 때 지출이 많아져서 주가에는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네네. 되는데.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실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결국에 매각 이슈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쪽만? 그렇죠. 이제 실적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작년부터 좀 잡혔던 부분들이고요. 만약에 4분기 실적의 하이브가 지금 어느 정도 자금력을 좀 끌어쓰고 나서 적자로 만약에 좀 돌아선다든지 예.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좀 감소를 한다고 해도 그에 대한 좀 주가에 반영을 해주는 것은 좀 미비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매각 이슈가 엔터 쪽은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이슈가 이제 좀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더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엔 기대감, 테마성 그리고 이제 개별 주장세가 지금 부각되어 있는 이런 시기에서는 오히려 이게 저는 좀 실적보다도 더 좀 큰 작용을 해줄 만한 좀 모멘텀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손가락 매니저님은 엔터에서 어떤 종목? 이 종목 그럼 지금 말하는 종목은 거의 탑픽이 다음 주 공략주가 될 수 있었던 종목 네, 중에 하나네요.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제가 가져온 종목은 스튜디오 미르입니다. 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 주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들어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경쟁률이 1580대 1이 나오면서 예.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첫날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큰 흐름을 보였지만 오늘 많이 눌렸습니다. 이 눌리는 영향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크게 눌리면서 같이 눌리지 않았나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다음 주 이런 엔터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 외에도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뭐 신규 상장주들의 흐름 그리고 엔터주들의 흐름 둘 다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이 스튜디오 미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중소형 엔터주들의 약진에 못지않은 강한 흐름 다음 주에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탑픽 종목으로 뽑았습니다. 네, 신규 상장 종목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항상 한 주에 한 번 신규 상장이 요새 있다 보니까 이야기를 네네. 항상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미르 이야기 들어봤고요. 최진우 매니저님은요? 저는 이제 지금 상황에서 소형주 쪽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소형주예요, 도대체? 그냥 똑같습니다. 지금은 수급도 크지가 않고요. 예. 지금은 대형주 쪽에 어느 정도 메이저들이 수급은 몰아붙이긴 하지만 지금 뭐 개인들도 굉장히 좀 많이 수급을 지금 넣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엔 지금 중소형주들이 급등락은 이제 클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이제 단기성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중장기를 좋아하시는 분 분명 많이 없을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단기성으로 바라본다 하게 되면 결국엔 지금 시점에서는 중소형주 쪽으로 좀 많이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좀 펜엔터테인먼트를 좀 관심 있게 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펜엔터가 엔터 쪽에 대한 관련 모멘텀으로도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고 컨텐츠 쪽으로도 좀 시장에서 움직이는 좀 모멘텀을 양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중국 쪽에 대한 모멘텀의 펜엔터가 좀 크거든요. 네. 중국의 좀 하청그룹이랑도 지금 킬밀미를 좀 공동 제작을 했었던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 중국 진출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중국 쪽에 대한 좀 모멘텀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뒷받침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수급면도 살아날 수밖에 없고요. 뭐 실적지 부분들도 충분히 좀 상회를 해주는 움직임이 계속 좀 나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오히려 좀 펜엔터 쪽을 좀 바라보시는 게 나쁘지가 않고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봐도 주봉상만 봐도 지금 추세가 분명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바뀐 국면에서 지금 좀 옆으로 좀 보합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저가는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를 계속 올린다는 부분들은 지금도 기대감이 계속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추세가 지금 되돌림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한 차례 더 좀 주목을 하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엔터 종목들은 들어봤는데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엔터주 하면은 우리가 솔직히 뭐 JYP, SM, YG 이런 걸 떠올리잖아요. 근데 두 분 다 그쪽은 얘기를 안 해주셔가지고 그 부분 파는 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제가 맨 처음에 한 2차 전지 때도 그랬고 맨날 뭐 대형주들 많이 갖고 왔었잖아요. 네. 앵커님 뭐 대형주만 가지고 온다라는 이야기도 좀 대형 많이 이슈를 갖고 온다.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저 솔직히 오늘도 사실상 좀 3대 엔터 중에 하나를 좀 가지고 올라 했었습니다. 왜 안 갖고 왔어요? 근데 가지고 올라 했는데 예. 좀 그게 좀 걸리더라고요. 또 이제 대형주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제가 좀 중소형주들을 좀 가지고 왔던 건데 일단 저는 지금은 뭐 결국엔 대형주도 대형주 나름이지만 지금은 사실상 좀 대형주들이 이미 좀 시세가 먼저 좀 받쳐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랬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뒤따라 좀 수급이 들어올 수가 있는 게 또 중소형주 쪽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은 좀 중소형주 쪽에 좀 미리 좀 저가 매수로 좀 선 진입하는 그런 전략으로 좀 오늘은 제가 중소형주 쪽을 좀 가지고 네,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형 우리가 생각하는 엔터주들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그 다음 흐름을 좀 노려보자라고 얘기하셔서 두 분은 이제 그 중소형 엔터주 위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섹터 레드앤블루 두 번째 섹터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원전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는 좀 이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스템, 이 저장 시설 가지고 좀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이번 주 내에 그래도 이쪽에서 좀 신한울 3, 4억이 뭐 제작에 들어갔다라는 호재도 있어가지고 많이 움직일까 생각은 좀 했었는데 오히려 걱정스러운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OX를 통해서 다음 주 원전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야, 드디어 갈렸습니다. O와 X 갈렸는데 자, X 의견부터 좀 먼저 들어볼게요. 최준 매니저님. 보통 제가 X를 제일 많이 가지고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 다 O예요, 항상. 그러니까 홍말 매니저는 항상 다 온 것 같고 저는 그냥 뭐
X 이제 중간에 하나씩 넣긴 하는데 사실상 지금 이게 중장기적으로 X가 아니라 다음 주에 갈 만한 모멘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X라고 좀 가지고 온 부분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은 뭐 텍소노미 자체로 지금 분류가 됐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성은 우상향이 맞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신한울이라는 그 모멘텀보다는 결국에 아랍에미리트의 좀 MOU 부분들이 이슈가 컸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전 쪽에 그 이슈가 컸는데 그 이후로 지금 뭐 별다른 이슈가 따로 딱히 나오지가 않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서만 좀 모멘텀이 뒷받침된다고 해서 정책주로 좀 묶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좀 해외 정책주 쪽으로 좀 많이 모멘텀이 좀 확산이 되는 움직임이 지금 분명히 좀 나타나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이제 MOU라는 것 자체가 지금 뭐 건설이 들어갔다는 부분들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 파트너십인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파트너로 인해 가지고 뭐 건설을 추진을 하겠다, 뭐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약이 맺어진 거지. 지금 사실상 이 부분이 건설이 되고 본격화되나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매수세로 몰고 넣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로 관점으로는 지금은 솔직히 뭐 접근하기는 좀 다소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결국에 기대감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대감은 살아있는데 그 기대감을 뒷받침해줄 만한 게 아직 없는 거죠. 그쵸. 네, 다만 지금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도 이미 뭐 앞으로 3, 4호기까지 지금 상황 운전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 각국에 대한 원전 수요는 충분하게 좀 늘어나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사실상 이 부분들이 국내 이슈보다는 아랍에미리트 쪽에 대한 이슈를 지금 기다리는 거로 지금 보여집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아랍에미리트 쪽에 대한 이슈가 다음 주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원전이 또 부각을 받겠지만 제가 보기엔 다음 주는 안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음 주는 안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원전 일단 정책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좋다. 다음 주는 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다 오를 주셨잖아요. 네. 저도 좀 원전은 요새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 드는 게 건설 기계도 너무 이슈몰이로 갑니다. 뭐 수주 따왔다, MOU 했다 하면 주가가 그때 올라가지. 이게 좀 펀더멘탈 보기가 오히려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뭐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할 수 있겠죠. 뭐 펀더멘털이나 기업의 수주 실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상향하던 기업들이 지금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으로도 지금 굉장히 크게 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다음 주에 이 섹터를 오르든 이유는 이 섹터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은 존재한다라는 측면에서 오를 알려드렸습니다. 이 안에서도 우리가 단순히 수주를 보기보다도 이 섹터 안에서 다음 주 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여기에 기자재 관련된 업체 보게 된다면 충분히 여기에서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재 쪽으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한번 토픽 종목 들어보겠고요. 최진중 매니저님 봤을 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실적이 되게 좋게 나왔어요. 네네네. 여기 보면은 이번 실적이 좋았던 게 원전이 좋아서 좀 좋게 나온 건가요? 지금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분명히 모멘텀으로 작용해주고 실적이 좀 받쳐준 부분들 분명히 있겠죠. 이게 지금 바라카 쪽에 대한 1, 2호기에 대한 상황 운전이 지금 두산 에너비티가 지금 맡고 하고 있다 보니까 3, 4호기에 대한 기대감도 두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형 모듈 원전 관련해서는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라올 만한 국내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내출적인 부분들 그리고 영업 이익단 부분들이 충분하게 올라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다소 맞지만 지금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올라와 줬지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강하게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실적 시즌이지만 실적 부분들은 주가에는 대부분 반영이 됐다고 봐야겠죠. 결국엔 지금 부분에서는 앞으로 모멘텀이 될 만한 게 계속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좀 나와준다 하게 되면은 지금 국내에서는 좀 딱히 두산 에너빌리티를 따라올 만한 기업은 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부분에서는 좀 그러니까 내가 중장기적으로 모아간다 하게 되면은 지금은 충분하게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요새 좀 많이 나오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사용 후 해결료 저장 시설 이거 이야기인데. 송가람 매니저님 봤을 때 이게 좀 단기적으로는 걸림돌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원전주 섹터에? 뭐 사용 후 이런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슈몰이를 하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큰 이슈는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측면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뭐 원전의 폐기물 문제,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여러 가지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완벽한 해결책은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국가에서 어느 정도 이것을 기존에부터 계속 준비를 해왔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리스크로 작용하기에는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러면 이것을 리스크로 보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뭐 베네핏을 어느 것을 가져갈 것이냐라는 측면을 봤을 때는 첫 번째가 바로 최근 부각받았던 SMR이 다시 한번 부각받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고요. 예.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 이런 텍소노미 정책에 완전히 포함이 되면서 K 텍소노미도 부각을 받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시 부각을 받게 된다면 원전 섹터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 외에 우리 정부도 지금은 친환경 원전 기조를 가지고 있고 네. 25년까지는 어느 정도 1조 가까운 원전 일감을 발주할 것이다 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알겠습니다. 단기로는 제가 한 종목을 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주세요. 네, 지금 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 원전 섹터 중에서 뭐 우리가 다음 주에 바로 본다라고 한다면 네. 이 종목 바로 비츠로테크입니다. 비츠로테크는 차단기 및 개폐기를 수배 전반 제조하면서 이런 원전용 차단기 그리고 폐핵 처리 장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 핵융합 실험실에 수주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에 기술력이 있는 회사 그렇지만 최근에 알려지지 않은 이런 소형 회사들이 바로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다음 주에 충분히 지켜볼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잘 알려지지 않은 종목, 뭐 비츠로테크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터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섹터는 우리가 매주 다루고 있는 섹터입니다. AI. 2차 전지는 포기해도 AI는 포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계속 간다. 오 계속 들어주셨던 것 같은데 다음 주도 과연 오 의견이 나올 수 있을지 지금 한번 AI 확인해 보겠습니다. AI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야, 이거 다음 주도 가는군요. 최준용 매니저님, AI가 이제 연관지어서 어떤 섹터가 갈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안에서 종목들이 그렇죠. 차별화가 너무 네, 심해졌어요. 맞아요. 이게 지금은 뭐 AI, 뭐 지능형 로봇, 그리고 뭐 관절 로봇, 그리고 뭐 챗봇, GPT 관련해서 지금 섹터 분류가 많이 좀 나눠져 있거든요. 섹터가 너무 커졌어요. 네, 섹터가 너무 광범위하게 커졌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뭐 산업군으로 보면은 다음 주도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그래도 여기서는 GPT 쪽이 조금 더 갈 확률이 좀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GPT 쪽이 좀 빠졌던 부분들이 구글 이슈 부분들이 좀 악재로 받아들여지면서 네. 지금 구글이 이틀 만에 거의 뭐 200조 넘게 시가총액이 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상 구글이 이렇게 서둘렀던 부분들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사 이제 검색 엔진을 통해서 네. 이 빙에 대한 이 챗 GPT를 좀 탑재를 한 부분들 좀 발표를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들이 지금 구글이 급하게 좀 내놨던 맞아요. 부분들입니다. 구글이 급하게 좀 받으라는 좀 검색 엔진 관련된 부분들을 좀 내놓으면서 그 부분들이 좀 오답으로 좀 대답을 하다 보니까 지금 그 부분들이 결국에 악재로 좀 받아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뭔가 상용화를 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매물에 좀 부담감을 좀 작용을 했던 부분들인데 일단 지금 구글 측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국내 증시로만 봤을 때는 영향력이 그렇게 컸을까 싶습니다. 저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거든요. 주가만 딱 봐도.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해외에 대한 구글 쪽,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대한 AI 산업군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은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는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대기업들이 계속 AI 쪽에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국내 모멘텀에 조금 더 기대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지금 주가에는 작용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그거죠.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면서 인력난에 굉장히 좀 기업들이 많이 시달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재택근무라든지 뭐 비대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바이러스라는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로 또 안 나온다라는 보장이 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로봇 쪽에 대한 그리고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상용화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 측면에서는 생산 라인을 계속 돌려야 되고 가동을 계속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 그 부분들이 지금 정부 그 국내 모멘텀이 조금 더 크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와 관련된 모멘텀들로는 좋다. AI 오 의견 주셨고요. 소그란 매니저님은 어떤 포인트에서 오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뭐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저는 뭐 최근의 흐름 함께 살펴본다면 지금 AI 같은 경우에는 챗GPT를 크게 곽광을 받으면서 시장의 상승을 주도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크게 상승했지만 어느 정도 눌린 모습 거기에서 거래량 없이 횡보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더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라는 측면이 첫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등에서 투자를 추가로 유치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게 된다면 지금 가격대에서는 크게 눌림 없이 다시 어느 정도
과거의 전고점까지는 다시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으니까 여기서 주의할 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좋아요. 지금은 뭐 코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제가 타픽으로 가져왔던 종목이지만 2만 원대에서 굉장히 크게 시세가 나왔다라는 점, 여기에서 5배, 6배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전고점까지 어느 정도 강한 흐름이 보일 것으로 보이지만 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눌리게 된다면 우리가 강하게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수익 실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큰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접근을 하게 된다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가져가는 것이 맞는 구간이다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될 점으로 한 가지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난 테크놀로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섹터 공부를 좀 해보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했던 말 기억나세요? AI 얘기 나오면서 제가 한글과 컴퓨터 이쪽 한컴 좋지 않을까요? 네네네. 얘기했죠. 근데 두 분 네. 비우셨던 거 기억나거든요, 저는. 한컴이들 엄청 올라갔습니다, 최진우 매니저님. 이런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가 여기랑도 엮일 수 있겠구나. 엮일 섹터를 미리 공부하는 거. 네네.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투자 포인트 잡는데?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앵커님 말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솔직히 뭐 한글과 컴퓨터 한컴이도 이렇게 갈지도 솔직히 저는 좀 예상을 못하긴 했거든요. 전 알았어요. 예. 네, 알았으니까 얘기를 하셨겠죠. 네. 제가 좀 약간 그러네요. 네. 아무튼 근데 지금은 사실상 움직이는 거 보면 연결고리가 지금 밑으로 좀 많이 가지친다고 하죠. 가지가 좀 굉장히 많이 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옛날에도 뭐 동방이 움직이게 되면 뭐 물류 쪽 그리고 그리고 이제 뭐 제지 쪽이 같이 움직이다시피 사실상 지금도 AI가 좀 연계돼서 할 수 있는 산업군들이 분명히 계속적으로 이슈가 나와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 쪽으로 계속 수급몰이가 들어오고 이슈가 계속 나오게 되면은 사실상 그 옆으로 좀 비껴나갈 만한 이슈도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있어가지고 좀 내가 어떤 산업군들이 좀 AI랑 좀 연계를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시너지를 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산업군들이 있다면은 제가 보기엔 그것도 지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네, 사실상 지금은 테마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 지금은 좀 내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본다고 하게 되면은 공부는 조금은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생각나는 거 있으면 또 여쭤볼게요. 네네. 한번. 그럼 송근환 매니저님 보셨을 때 그래도 이번 주하고 지난주 조금 시세가 나왔던 게 이쪽에서 PCB랑 MLB, 기판 쪽으로 좀 나왔거든요. 네네. 이렇게 좀 넓어지는 것 같아요. 다음 타겟 뭐 생각해 놓은 거 좀 있으세요? 뭐 AI 쪽에서 지금 굉장히 넓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넓어진다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기존에 갔던 강력한 종목들을 지금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측면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뭐 MS라든지 구글 등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빅 이슈를 하나씩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은 눌림목 종목 장세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수 있겠다. 이 부각을 받게 되면 기존에 강했던 대장주들이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확률이 높다. 물론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라고 기존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그 격가지로 있던 소형 종목들보다는 일단은 우선 대장주들 여기서 시장의 흐름을 선도했던 대형주들이 크게 흐름을 보일 것이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은 어딜 보는 게 좋을까요? 코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대장 보자. 네. 아무래도 공부 안 한다. 빅 이슈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예. 공부는 물론 해야겠죠. 그렇지만 지금 먼저 대장주가 다음 주는 바로 먼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최진우 매니저님도 오 의견 줬거든요. 어디 종목이 제일 낫다고 보세요? 저도 지금은 뭐 코난 테크놀로지지 않을까. 별로밖에 없어요? 네, 지금 사실상 어느 정도 기업이 좀 주가를 펌핑을 주고 나서 네. 지금 솔직히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고가 부근에 좀 접근을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좀 코난 테크놀로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뭐 투경 딱지가 붙어 있어도 지금은 옛날 같은 경우에 투경 딱지가 붙으면 좀 안 가는 경향도 굉장히 좀 심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투경 딱지가 그렇게 좀 의미가 중요한가? 있을까? 예, 좀 싶습니다. 솔직히 말로 투자 경고 딱지 자체가 지금 뭐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은 수급 기대감이 살아 있으면은 최근에 강했던 애들이 또 강합니다. 지금 연계돼서
대해서 계속 보면은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이제 코난 테크놀로지가 또 이슈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검색 엔진 코난 서치를 좀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근데 이 코난 서치 자체가 지금 국내 유일하게 지금 이제 자체 개발한 텍스트라든지 그리고 뭐 동영상, 음성 관련 AI 기반으로 좀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모멘텀이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들고 사실상 지금 시가총액 대입하면 솔직히 지금 고평가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을 좀 대입을 하게 되면 지금은 고평가 구간은 맞지만 결국 AI 쪽이 매출이 좀 확실하게 단기적으로 좀 나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뭐 주가에는 거의 다 반영이 됐고 이 부분이 지금 주가의 뭐 실적 부분 때문에 우려돼서 빠진다, 고평가로서 빠진다라고 접근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도 충분히 지금 기대감이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 최근에 좀 강했던 애들이 계속적으로 좀 강할 확률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매주 이 종목들 기억하는 거 아시죠? 네, 코난 테크놀로지 리뷰 다음 주에 한 시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사실 AI 하면 로봇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로봇 해볼 건데요. AI 로봇, 그 당시에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도 한번 했었어요. AI와 로봇을 우리가 분류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같은 섹터로 이제 봐야 됩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되게 의견이 분분했어요. 누구는 같이 봐야 된다, 아니면 따로 떼어놔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 달 흐름은 따로 떼어진 흐름입니다. 로봇은 좀 하락했거든요. 2월 달 들어서 왜 하락했는지도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주 다음 주엔 달릴 수 있을까요?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두 분 모두 O 의견을 주셨고 지금까지 송가람 매니저는 모든 섹터 O 의견을 줬습니다. 송가람 매니저님. 네. 자, 로봇 그럼 일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것까지 한번 들어보고 리뷰를 한번 해볼 텐데 로봇주가 왜 2월 달 들어서 AI는 달리는데 로봇은 왜 좀 하락했을까요? 뭐 로봇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AI 섹터가 움직이면서 여기에서 뭐 AI 큰 대장주가 흐르는 강한 흐름이 나오는데 이런 로봇주가 쫓아가는 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AI 섹터에서의 호재가 해외에서의 호재는 주로 챗GPT 위주의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로봇주들은 물론 기술력이 있고 앞으로의 매출이 보장이 돼 있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여기에서 챗GPT에 바로 적용되는 AI와 접목되기에는 힘들다라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부각은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섹터가 다시 크게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AI가 다시 부각을 받게 된다면 로봇 섹터도 다음 주에는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AI가 움직이니까 로봇은 거기에 따라서 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최준 매니저님 왜 O 의견 주신 거예요? 왜 5견을 찍냐고요? 예. 지금은 뭐 모멘텀도 살아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모멘텀이 챗GPT AI? 아니요, 저는 이제 사실상 로봇은 좀 따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부터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로봇 쪽은 좀 따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애매합니다. 좀 대기업에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AI 쪽도 투자를 하고요. 로봇 쪽도 투자를 계속 하거든요. 사실상 지금 투자하는 요점은 똑같습니다. 고령화 시대,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구인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제 결국에는 인력난 해소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기업들에서 계속 끼어드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로봇을 계속 좀 상용화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 이제 공장 가동 라인 부분들도 이제 문제가 없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 대기업에서 계속 지금은 좀 선택이 아니라 좀 필수 요소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상 지금 로봇이 좀 이번 주에 좀 빠졌던 부분들은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상 주가도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고 시가총액 대입해서 보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까지 올라간다는 부분들이 좀 과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해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나아졌던 부분들도 있고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좀 미비한 부분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한 차례 주가 이렇게 펌핑을 주고 나서 계속 주가는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아래 변동성을 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작용을 해주다 보니까 이번 주는 좀 쉬었던 부분들이 좀 작용을 했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준 매니저님 봤을 때 로봇 탑픽 종목은 뭐예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로보티즈를 좀 지켜보면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로봇주들 중에서 시세를 그렇게 강하게 내지 않은 게 좀 로보티즈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로보티즈를 좀 가져왔던 부분들인데 이 액추에이터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액추에이터 기업 자체가 액추에이터 이
부분들 능력 자체가 지금 국내 유일하게 지금 로보티즈가 먼저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기술력이 다관절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공장 쪽에다가 지금 로봇을 상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 부분들이 계속 도입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지금 소프트웨어를 지금 로보티즈가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매력도는 좀 로보티즈가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도 그렇게 펌핑이 많이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눌림목을 충분히 좀 다음 주는 공략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들어봤고요. 송가람 매니저님은요? 네, 저는 휴림 로봇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술적 위치도 나쁘지 않다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 휴림 로봇은 제조업용 로봇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로봇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지만 아무래도 로봇 시장이 파일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 공장, 공장에서 제조용 로봇을 생산했을 때 거기에서 매출이 많이 나올 것이다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 국책 사업인 작업장 공간 공유 및 스마트 공장 적용을 위한 차세대 제조용 로봇 사업에 함께 참여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팩토리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휴림 로봇을 다음 주에는 충분히 주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번 2월 한 달 동안 좀 쉬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온 종목들 로보티즈, 휴림 로봇도 기대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섹터는요, CCTV입니다. 어제부터 이제 CCTV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주에서 뭐 중국 CCTV 쓰지 않겠다, 보안상 이유로 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 CCTV 업계 업종들 종목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하면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자, 단기 테마로 끝날지 좀 지속성을 가져갈지 OX 확인해 보겠습니다. CCTV OX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자, 이번에도 O와 X 갈렸습니다. X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진욱 매니저님, 이게 어떻게 본다면 뭐 우리 작년에 뭐 사우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수주, 중동 수주와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런 쪽에 생각한다면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보면 또 비슷할 수는 있겠네요. 예, 비슷할 수는 있는데 지금 사실상 호주 쪽에서 중국 쪽 계속 좀 폐쇄를 한다고 해가지고 국내가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기는 다소 저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솔직한 말로. 우리나라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닐 수도 있고요. 우리는 중국 시장에도 굉장히 영향을 좀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부분에서 기대감이 뭐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일주일간 좀 끌고 갈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주가 이번에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적대감도 계속 그 전에도 계속 좀 나타내줬던 부분들도 분명히 작용을 하고 결국에 중국산에 대한 부분들은 데이터 유출이라든지 국가 유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려감 때문에 지금 폐쇄를 한다는 부분들인데 그럼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거 CCTV 쓴다고 뭐 유출 안 되나요? 똑같은 맥락이죠. 호주 쪽에서 지금 하는 발언 자체는 결국엔 똑같은 맥락입니다. 어느 나라 걸 써도 유출이라는 우려감은 존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게 결국엔 국내 쪽에 대한 기대감은 뭐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은 작용은 해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사실상 우리나라가 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상 뭐 다음 주 솔직히 갈만한 테마가 너무 많습니다. 갈만한 테마가 너무 많은데 그 안에서 독자적으로 CCTV가 좀 갈만한 부분들의 좀 시너지는 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X 의견 주셨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호주는 참 중국에 딴지를 잘 걸어요. 철광석부터 해가지고 네, CCTV까지 이렇게 또 딴지를 거는 것 같은데 사실 철광석 이슈하면 우리나라는 수혜 봤거든요, 그때. CCTV 같은 의미라고 보시나요, 송가람 매니저님? 뭐 CCTV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CCTV 도입을 금지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그래요? 먼저 미국이 중국산 CCTV 도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 이후로 미중 무역 수혜주로 부각을 받게 되면서 이런 CCTV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CCTV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보안 이슈로 인해서 시장 연평균 10% 이상 굉장히 큰 규모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CCTV가 AI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 그리고 홈 IoT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보안 쪽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가 계속 커질 것이다 라는 측면을 보게 된다면 이 CCTV가 굉장히 유명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주도 충분히 지금 흐름에서 상승 흐름 나올 수 있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목은요? 종목은 저는 코콤을 가지고 왔는데요. 알겠습니다. 코콤 같은 경우에는 강한 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눌리는 모습 가지고 왔지만
여기에서 오늘 시장 영향으로 빠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흐름 좀 더 우리가 지켜보고 나올 수 있겠다라고 네.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8,500원대까지는 어느 정도 강한 흐름 나올 것으로 보이고 네. 이런 흐름들 가져가게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다음 주에도 라는 측면에서 코콤을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CCTV 탑픽의 코콤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 공략주 한번 들어봐야겠죠? 최준우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다음 주 공략주는 로봇주 가지고 왔습니다. 오. 네, 유일 로보틱스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뭐 로봇주 중에서도 유일 로보틱스도 유일하게 또 지금 시세가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좀 유일 부분들도 분명히 좀 작용 이 부분도 지금 개그이긴 한데 네. 아무튼 이제 그 부분들이 결국엔 이제 사출 자동화 장비 부분들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지금 공장 쪽에 대한 수요 기대감을 유일 로보틱스가 지금 가지고 있다 보니까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 기대감이 살아있다면 유일 로보틱스를 충분히 좀 접근해 볼 만하고요. 가격적인 전략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지금 부분에서 다음 주에 좀 시초가에 공략을 해보셔도 네. 저는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시초가 부분에서 충분하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셔도 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을 해보시고 오히려 저는 지금 중장기적인 목표가는 3만 원대 넘게 한 3만 6천 원대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좀 짧게 잡는다고 해도 지금 한 2만 3천 원대까지도 이탈만 안 하게 되면은 충분하게 시세를 계속 내줄 수 있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진우 매니저의 다음 주 공략주는 유일 로보틱스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송가람 매니저의 탑픽 종목이 아니죠. 이제 공략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제가 가지고 온 공략 종목은 바로 화장품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BL도 한번 다시 가지고 왔기 그렇죠. 때문에 뭐 이런 종목들을 왜 다시 가지고 오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나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예. 그렇지만 뭐 BL 예로 들자면 그래도 수익이 나오고 있다. 종목은 한번 뭐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수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종목명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이준 코스메틱입니다. 아, 네, 예. 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리오프닝 관련해서 제가 탑픽으로 꼽고 있는 섹터가 바로 화장품주입니다. 이런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단기 비자를 막았던 것을 해지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뉴스가 나온 이후로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큰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시장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시장의 영향으로 완전히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것들이 살아있는 이슈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주로 해서 화장품주들은 꾸준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특히 이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화장품주들이 굉장히 상승 흐름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승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아모레지 같은 대형주들이 상승 흐름을 꾸준히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지금 부각되지 않은 소형 화장품주들 지금 한번 큰 시세를 노려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측면에서 제이준 코스메틱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지금 현재 매수가는 9,400원에서 9,700원대 이제 현재 가격대에서 조금 아래로 매수를 하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높게 17,000원 잡았습니다. 오. 손절가는 9,000원대. 이 가격대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꾸준히 추가 매수도 가능한 위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목표가 17,000원 다음 주 목표가입니까? 다음 주에도 충분히 가능한 목표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거의 제가 어림작 잡아도 70%? 네, 그 정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진짜 한번 기대 한번 해볼게요. 제이준 코스메틱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의 네이버 밴드나 무료 방송 안내를 한번 들어봐야 되는데요. 유일 로보틱스를 공략주 해줬고 로봇 탑픽은 또 로보티즈를 해주셨잖아요. 네네네. 두 개에 대한 궁금증 좀 생기실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 네네. 이런 거 좀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네, 그런 부분들 지금 아는 게 힘이거든요. 지금은 그럼요. 이제 정보력 싸움입니다. 솔직히 지금 테마장세에서는 정보를 얼마나 아냐 그 싸움이 충분하게 좀 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로보티즈랑 유일 로보틱스 지금 다르게 좀 가져왔던 부분들 왜 다르게 가져왔고 어떤 모멘텀이 서로 다른지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 밴드에 정확하게 좀 올려드리려고 하고요. 그럼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뭐 시장 뭐 증시 상황 이런 부분들도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유익하게 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정보들 제가 매번 실시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 최진우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주말 동안 저랑 또 함께 또 공부도 하시고 다음 주 시장 준비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최진웅 매니저와 함께 로봇주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송가람 매니저님, 밴드에서는 좀 안 좋게 보는 섹터 얘기 좀 하세요? 다 오를 주셔가지고. 뭐 안 좋게 보는 섹터도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어떤 종목을 사서 우리가 수익을 낼 것이냐, 이것이 첫 번째. 그리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 속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거래소 그리고 호스닥까지 한 섹터만 계속적으로 올라갔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위주로 강한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뭐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에는 챗GPT AI 종목만 강하게 계속 나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밴드로 들어오셔서 같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밴드 통해서 송가람 매니저와 함께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섹터 레드앤블루도 마치면서 시면상한가 스페셜 오늘 준비한 소식도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 다음 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